제가 하나 궁금한 게 연애 중에도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 피운다고 네, 하는데 실제로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하는데 네. 걸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다의 마음들이 있는 남편들이 있어요. 남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딱히 걸리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되진 않겠다라고 여기는 남자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사회도 이제 그런 거 보잖아요. 왜 기사 같은 거 나오면 뭐 군부대 안에서 어떤 무슨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기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지 사실 이거는 그냥 걸리지만 않았으면 별 문제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제 이 외도에 대한 것도 연애 중에 이제 사실 양다리를 걸친다든지 근데 이제 내 애인한테는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걸린 게 문제인 거지 그게 걸리지 않으면 그다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내면의 도덕성이 내면의 도덕성도 레벨 수준이 있잖아요. 네. 그럼 평균적인 정도 수준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 내가 하는 언행,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것이 옆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상호작용이 된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그제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처로 되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나도 그다지 내 내면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많은 좀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뭔가 궁금해 한다든지 나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나를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별로 이렇게 못 받았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요 그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이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모르면 모든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필요하면 교육 상담이 들어갈 때도 많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애초에 좀 그런 사람과는 처음부터 결혼을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오묘해. 이게 이제 역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역동이라는 거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 뭐 교육도 받고 엄마 아빠한테 성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뭐 이제까지 뭐 좋은 은사님도 만나고 뭐 친구들하고 교육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총망라해서 각 개인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각 개인의 자기 내면의 역동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하나의 세상을 보는 필터? 그러니까 안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앵글에 비춰진 세상이 어떻게 비춰지느냐는 사실 각 개인이 다 내용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고 해서 10명인데 10명이 다 당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걸 즐기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지금 막 나가야지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화도 낼 수도 있고 이게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이상하게 분명히 헤어지고 그래서 다른 남자친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류의 범주에 있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게 이제 내 쪽에서의 이제 이건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내 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게 비슷한 사람들을 자꾸 내가 만나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왜 우리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 시리즈가 그래요. 아니 분명히 나쁜 남자를 헤어졌는데 다시 만났는데 또 나쁜 남자. 뭐 이거 피하다 보니까 저거 또 만나. 이게 또 왜 반복이 되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나를 이제 연구를 해야지 되는 거죠. 무슨 이유로 그런 사람들한테 내 마음이 가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왜 하필 그 사람한테 내가 꽂히는지 이런 경우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죠. 되게 재밌는 게 내가 만약에 건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한 남성한테 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잘생겨, 능력도 있어, 뭐 연봉 높아, 근데 막 젊어, 막 이런 남성들한테 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유부남이 좋아. 그 젊은데 이렇게 내가 젊고 예쁘고 나도 어리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유부남이 좋아. 예.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예, 이건 내 거잖아요. 네. 예. 이럴 때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케이스에는 거의 아버지하고의 내용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고 이제 푸근한 사람, 아저씨빌, 이런 사람이 더 좋아. 네. 이거는 이제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좀 상대와의 결혼이 좀 고민이 될 때 좀 결정을 돕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생각을 해봐라, 따져봐라,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또 책을 보면은 조건을 따지는 결혼의 되게 위험성, 도피성 결혼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다 심각해요. 도피성도 심각하고 조건화를 먼저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조건은 다른 말로 이제 도구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만 조건을 보나요?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다 느껴져요. 내가 조건적인 거를 더 퍼센트를 더 크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쪽에서는 나를 그냥 인간적인 인격적인 면을 크게 할까요? 아니라니까. 예. 조건적인 부분을 더 우선시하는 게 저쪽 상대편도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애정의 부분이 많이 삭감된다는 뜻이죠.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고 부부가 함께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는 조건보다도 조건은 후순위가 돼야지 되고 진짜 애정에 대한, 정말 상대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감정, 그리고 정말 애정의 어떤 느낌, 마음, 이런 것들로 부부가 살아나가는 거지. 조건은요, 살다가 만들면 돼요. 예. 뭐 대학을 못 나왔어? 뭐 중간에 살다가 대학 가면 돼요. 예. 뭐 돈 좀 더 벌면 돼요. 예. 얼마든지 그런 기회는 부부가 연결만 되면 만들고 또 만들고 찾고 이러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애정이 별로 없다, 의지도 사실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다 느껴진다. 애정이 나오겠냐고요. 예. 그럴 때 정말 소중한 거를 잃고 정말 맥을 잘 볼 수 없다면 네. 부부는 슬퍼질 확률이 높죠. 그렇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이 원장님께서 내신 책 아마 작년에 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결혼은 잘못이 없다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아서 저는 순식간에 사실 다 읽었고 이거에 대한 좀 내용을 원장님한테 또 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첫 서두부터 요새 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뭐 나는 비혼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일단 원장님께서는 나는 결혼을 당당하게 권유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일단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간결하게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당신도 제대로 혼자서 잘 살 수 있고 나도 혼자서 제대로 잘 살 수 있고, 이제 뭐 남녀에 대한 그런 게 이제 경계가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부부라는 인연으로 만나서 사랑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 결혼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그 내용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가 따로 또 펼쳐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삶들이 다 많이 있죠. 그렇지만 결혼을 통해서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국가에서도 인정한 관계죠, 부부 관계는. 그래서 상호 의지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결혼이 갖고 오는 그 유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건 여러 학계에서 다 증명을 해내고 있어요. 뭐 수명에 대한 거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사실 상담하다가 보면은 원래는 비혼주의였는데 사람을 만나서 나의 비혼주의가 깨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 정말 only one이잖아요. 너무 소중한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하고 만난 거는 거의 뭐 역동이 이제 정말 잘 만나서 어우러져서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하시는 그런 분들. 저는 결혼을 정말 추천해요. 그렇다고 강제하지는 않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온라인에 요새 이런 말이 많거든요, 원장님. 예를 들어서 결혼 잘못해서 망한 사람은 있어도 결혼 안 해서 망한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100%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인정해요. 예, 인정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망할 사람은 결혼 안 해도 망하고요. 해도 망하고요. 그거는 그냥 어떤 하나의 합리화 같은 내용들인 거지, 사실 결혼을 해도 내 삶을 살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어떤 주권자가 되고 내가 주체적인 삶의 내가 운영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해도 잘 살고요. 결혼을 안 해도 잘 살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더 쭉 잘 살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휘둘리지 말고 내 인생을 사랑하면서 또 내 배우자니까 이 사람의 인생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면서 우리의 어떤 결혼 생활을, 부부 관계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면서 살아나간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헤쳐나가면서 잘 사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너무 우문현답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와닿는 답변이었는데, 원장님께서 책에서 가장 강조하셨던 거 보니까 부부 애착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거 가장 중요하죠. 이게 뭔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결혼이 이제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단연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겠죠.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중심이 있고, 부모님 중심 가정이 있고, 자녀 중심 가정이 있고, 자기 중심 가정이 있어요. 네. 뭔지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네, 느낌이 와요. 네. 우리 때, 나 결혼했을 때, 저희 때는요, 부부 중심으로 살면 혼났어요. 어디 지금 어른 앞에서 너가 너희들이 지금 사이좋게 막 팔짱 끼고 있고 막 손잡고 혼났다니까요. 네, 절대 어르신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 아기를 예뻐하는 것도 혼났어요. 어른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상상이 안 가죠. 네. 네. 그러니까 부부 중심 생활을 할 수는 아예 없었어요. 부부 중심 결혼 생활은 없었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남았잖아요. 부모님 중심의 태도와 자녀 중심, 자녀를 잘 키우면서 살아내는 것이 부부의 그냥 당연한 어떤 역할이자 도리, 의무, 그리고 심지어는 미화까지 돼야지 돼요. 그건 아름다운 것이에요. 네. 부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부모님을 잘 보필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부부는 없고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 사고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아있는 자기 중심 결혼 생활은 기혼자인데 미혼자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 남자건 여자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중심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중심 결혼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뭐 이거를 계속 말하고 있고 부부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부 중심으로 사는 그 핵심 내용에는 부부 애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기가 애착 형성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성인도 애착이 중요해요. 사람은 살아있으면 애착이 있어야지 돼요. 그게 누구였건 간에.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 애착이 있는 것보다는 뭔가 친정 엄마 쪽에 더 애착이 있다, 이거 좀 잘못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의지가 안 되고 오히려 친정 엄마하고 애를 키우는 여기가 파트너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그렇게 되면 이건 잘못 가는 거라는 거죠. 마치 표면상으로만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는 거지 아니 내용이 없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또 설명할 수 있는 게, 부부는 어쨌든 결혼을 했으면 친밀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부 중심 결혼 생활과 부부 애착과 부부 친밀감과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네. 이거는 중년에 있으신 분들도 사실은 우리 때 예전에 부부 애착이 없고 부부 중심 생활은 혼났고 이제 없었는데도 네. 2025년을 사시려면 부부 애착 내용이 있으셔야 돼요. 부부 중심 내용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저희 없었어요. 어떡하나요? 이제부터라도 만드셔야 돼요. 그걸 여쭤보고 만들어서라도 갖추셔야지 돼요. 노력으로 되나요? 그 부부 애착이라는 게? 의지로 된다고요. 모든 게 다 의지로. 결심, 의지. 사랑은 의지와 결심이에요. 우린 지금 뭐 10대, 20대 샬랄라 쪽이 아니에요. 예. 막 하늘이 반짝반짝하고 막 샬랄라하고 맨날 반짝반짝 막 이렇게 좋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쵸. 사랑은 성숙된 성인의 사랑은 의지와 결심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야지 돼요. 예. 이건 선택이라니까요. 네. 예. 그래서 마음을 내고 의지를 내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년 이 어머니 아버님들이 부부 애착 내용이 없고 부부 중심 내용이 없다가 보니까 슬금슬금 이제 자꾸 옆으로 가는 게 자녀 부부한테 기대고 반찬 해놨다 가져가라. 내가 잠깐 들릴게. 너네 주말에 뭐하니? 너희들만 잘 살면 되니? 너는 엄마 아빠 궁금하지도 않니? 부터 시작해서 며느리가 왜 그러니? 부터 시작해서 정말 거기서부터는 진짜 꼬여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부부 중심 부부 애착 내용은 중년 부부가 됐던 새내기 부부가 됐던 지금 한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10년, 20년 차 된 부부가 됐던 네. 모두가 네. 갖추셔야만 되는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부 애착 내용이 없는데 결혼 생활을 한다고요?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그거는 정말 부부를 굉장히 모독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내용이 없는데 왜 연극하면서 하나요? 네, 그거는 잘못되신 거예요. 네. 근데 원장님, 중년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애착 없이 살다가 원장님께서 이제 애착이 중요합니다, 선택하고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막상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분들에게 약간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중년 부부 케이스 해결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유는 뭐냐면 시작하는 부부들은 뭐 할 게 많아. 살아갈 날도 많고 길고 저거 우리 계속 살아야 되는데 뭐 애들은 어리고 뭔가 이렇게 해결할 게 뭔가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요 이제 다 살았잖아요. 애들 다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늙은이 둘만 남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중년 부부의 부부 애착과 부부 친밀감, 부부 중심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건강 문제하고 매우 직결이 돼요.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들어.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열받고 막 배우자가 뭐 예민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하여튼간 부부 관계가 뭔가 안 좋으면은요 안정감을 갖기는 이미 물 건너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이제 따로 장이 있겠죠. 뭐 노래교실, 뭐 어디 모임, 뭐 이런 다른 데가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기에서 나는 다 뭐 종교 생활 이런 걸로 나는 다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봐야 되잖아. 어쨌든 배우자. 예,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좀 합의를 하셔야 되겠죠. 여보, 내가 자꾸 아들 내외한테 섭섭함을 느끼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내가 영상도 많이 뒤져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 내가 확실히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내가 애들한테 서운한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지금 당신하고 뭐가 되지 않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투사가 돼서 쟤네한테 지금 가고 있는 거다. 난 당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실제 자녀분들도 많이 요청하셔야 돼요. 아빠, 엄마는 아빠의 여자야. 여자예요. 아빠가 책임지셔야지 돼. 아빠 그거 직무유기예요. 이런 얘기들을 아드님들도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딸들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라도 당신들이 그래 우리 부부지. 우리 부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고 아까 중년 부부들도 그 부부 애착 학교로 오세요. 네. 그렇게 오시면은요 진짜 감동의 동화탕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젊은 부부가 지금 20년 뒤에 모습이 지금 저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년 부부들도 우리가 참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저렇게 못 살았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이게 세대 간의 얘기들이 막 되다가 보니까 정말 응집력 이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지금 당장 부부 애착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을 좀 맞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봅시다. 해결해 봅시다. 그리고 건강을 더 챙기는 나이가 자꾸 되다 보니까 어쨌든 부부 시간을 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부 데이트 시간을 내셔야 돼요. 나이가 많아도 어쨌든 부부 데이트 시간을 내셔야 돼요. 옷 좀 챙겨 입고 예쁘게 좀 화장도 좀 하고 뭐 뮤지컬을 보러 간다든지 뭐 어디 산책을 간다든지 어쨌든 부부 데이트 시간을 내셔가지고 뭐 팥빙수 같이 먹는 셀카 사진 찍어서 아들 내외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열광할걸요? 그럴 것 같아요. 이야 우리 엄마 이야 저렇게 애도 살고 계시네. 그러면 자녀 부부들이요 더 다가와요. 너무 멋지고요. 일단 뭔가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부모님에 대한 부담이 없고 맞아요. 더 다가가고 싶고 궁금해하고 엄마 주말에 내가 갈게. 같이 가 카페 같이 가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게 마음적 심적인 이 부담이 없어지는 거는요 훨씬 가벼워지게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자녀들도 사실 끝까지 포기되지 않는 내용들이 뭐냐면 정말 잘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덕담해 주시는 거, 칭찬받고 싶은 거, 그리고 고맙다라는 얘기 듣는 거, 이것도 사실 자녀 부부들이 평생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참 그 부분이 안 돼가지고 슬퍼하는 이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요? 정말 진짜 같이 울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원장님 그럼 이것도 제가 책통에서 좀 만든 질문인데 네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의 좀 그게 한눈에 좀 특징이 보인다고. 일단 행복한 부부 같은 경우는요. 네. 쳐다보는 눈동자 눈빛만 봐도 달라요. 다르죠. 예. 그쵸. 다르죠. 소위 이제 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 표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꼭 웃지 않아도 이 편안한 기류가 있어요. 이미. 이미 있고 네. 뭔가 참 이렇게 호감적이고 호의적이고 편안한 기류가 있고 네.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은 반대 같은 경우에는 참 뭐라고 하지 않아도 덤덤하고 좀 뭐가 이렇게 좀 쎄하기도 하고 네. 별로 말 없고 네. 그리고 딴소리하고 제 상담실에 고부 갈등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장서 갈등 케이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고부 갈등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이 있죠. 네. 근데 이 문제를 굉장히 잘 다뤄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어줍지 않게 아니 부모님한테 어떻게 그래 어르신이잖아 사시면 얼마나 더 사셔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 내가 얼마나 내가 가슴앓이를 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계속 싸우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고부 갈등 케이스가요 그냥 대충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안 돼요. 뭐냐면 여성 입장에서는요 내 눈앞에서 내 남편이 대놓고 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고부 갈등 케이스예요. 마치 상대가 어머니시고 남편의 어머니니까 같이 지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남편한테서 내가 우선순위 대상이 아니면 외도 케이스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상이 어머니든 내연이든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심지어는 강아지를 너무 많이 이뻐한다. 그래도 그거는 기분이 불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을 했으면 부부가 됐으면 배우자한테서는 압도적 1순위가 나여야만 해요. 이 영역이 훼손이 된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어렵다니까. 근데 심지어는 무슨 시어머니예요. 네. 시어머니 둘째 치고 시누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열받아. 네. 더 힘들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함부로 그냥 대충 쉽게 볼 문제는 반드시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부부가 의견이 나고 의각이 져서 이제 뭔가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이성적인 느낌이 슬슬 들어온다. 아니 그게 외도 케이스지 뭐 다른 게 외도 케이스가 아니라니까요. 네. 아니 저는 고부 갈등 케이스만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들어오는 건 그냥 죄다 이제 고부 갈등 케이스인데 참 즐겨요. 예, 저는 정말 이 땅에 이 고부 갈등과 장서 갈등의 문제는 정말 앞장서서 진짜 해결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부부를 너무 괴롭혀요. 어르신들 당신들 두 분이 잘 살면 되지. 아니 당신들 결혼 생활을 왜 애들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냐고. 제일 나쁜 거는 당신들이 너무 막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냥 대충 고부 갈등 하면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뭐 좀 이해도 해볼 수 있는데 제대로 안 한다고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그런 말씀하시고 막 진짜 뭐 무릎을 꿇린다든지 아니 무릎 꿇으라고 한다고 꿇는 부위는 또 뭐냐고 뭐 그러고 뭐 사위도 무릎 꿇고만 근데 정말 이게 막 가는 케이스들 있거든요. 네. 진짜 그런 거는 안 되죠. 그건 정말 배제해야 됩니다.